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 강동욱입니다. 면접장에서 청년이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순간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동욱. 25년 전 관 뚜껑을 닫아야 했던 바로 그 이름. 얼굴을 들자 그 청년의 눈매, 코, 입술 모두 죽은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나?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버지. 그리고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내 아들.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25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한산업본사 38층. 24년을 살아오며 강민수는 이렇게 높은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이 실처럼 가늘어 보였어요. 면접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민수는 손에 쥔 이력서가 땀에 젖을까봐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옆자리 지원자가 속삭였어요. 야, 진짜 회장님이 직접 면접 본다며?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지셨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산업의 인재제일 철학은 업계에서 유명했거든요. 창업주 때부터 이어진 전통으로 모든 신입사원을 회장이 직접 뽑는다는 거였어요. 민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들,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5년째 암과 싸우고 있는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도 또 밀렸습니다. 인천시립병원 청구서가 이미 8천만 원을 넘었어요. 2024년 상반기 대한산업공개채용 최종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면접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장, 부장, 임원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일성 회장. 75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민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강일성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지원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수에게 멈췄을 때 민수는 왜인지 모를 떨림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산업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일성 회장의 목소리가 면접장에 울렸어요. 저는 5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곧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뽑는 신입사원이 30년 후 이 회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민수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지원자. 인사팀장이 호명했어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 직무에 지원한 강민수입니다. 강일성 회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수 지원자 자기소개서를 보니 편모 가정에서 자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겠네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당신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강동욱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일성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조용한 면접장에 서류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면접관들이 모두 회장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강동욱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계속 말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한 분이셨다고요. 비록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정직함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강일성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옆에 앉은 부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야. 계속해보게. 회장은 떨어뜨린 서류를 주우며 말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무엇입니까? 이수정입니다. 이번에는 강일성 회장이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어요. 모든 면접관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면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잠시 쉬었다 하지. 회장이 비틀거리며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다른 지원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강일성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민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민수 지원자, 나이가 어떻게 되지? 24살입니다. 고향은 인천입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강일성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5년 전 아들 동욱이가 죽던 해, 그리고 며느리 수정이가 사라진 해, 회장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그 수정이란 말인가? 회장은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25년 전 죽은 아들 동욱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통보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강일성 회장이 불렀어요. 강민수 지원자. 네, 회장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겠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나간 후 강일성 회장은 비서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강민수라는 지원자, 신원 조사 좀 해보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25년 전 우리 동욱이가 죽고 사라진 며느리가 이수정이었지? 네, 맞습니다. 그 며느리가 혹시 아이를 가지고 있었나? 박 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모님 말씀으로는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들었습니다만. 강일성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25년이라는 세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강일성 회장은 회장실에서 박 실장의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강동욱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수의 어머니 이수정 씨, 맞습니다. 25년 전 회장님 댁 며느리였던 그 이수정 씨와 동일인입니다. 강일성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강민수는 회장님의 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25년 전 아들 동욱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집사람이 말했었죠. 며느리가 아이를 우리한테 맡기고 혼자 떠났어요. 새 삶을 찾겠다면서요. 그래서 손자 민호를 데려와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박 실장, 이 일은 비밀로 해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인천의 낡은 빌라. 민수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한산업인사팀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강민수님,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민수는 기쁨에 뛰어올랐어요. 당장 어머니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붙었어요. 대한산업 합격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이수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대한산업? 네, 드디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이제 엄마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수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곳은 안 돼. 엄마, 왜 그러세요? 다른 회사로 가렴. 제발.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엄마,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대요. 그래도 안 돼. 그것만은 정말 안 돼. 이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시어머니 한명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장 상인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 게다가 겨우 24세 동욱이를 꼬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마지막 협박. 민호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민수나 데리고 사라져. 다시 나타나면 그 애도 빼앗을 거야. 쌍둥이 중 하나를 빼앗긴 날. 그날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대한산업이 뭐가 문제예요? 민수가 물었지만 이수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대한산업회장의 손자라고, 너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25년간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엄마 직감이야. 그곳은 위험해. 엄마, 저 이제 24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합격 통보받았는데 어떻게 안 가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이수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운명은 결국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구나. 그날 밤 이수정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 한명숙이 나타났어요. 내가 경고했잖아.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민수도 빼앗을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시장 상인 딸이. 이수정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악몽을 꿨어. 이수정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5년 전부터 시작된 암. 처음엔 유방암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재발했어요. 지금은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병원비가 8천만 원이나 쌓였어요. 집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대한산업 가면 병원비 걱정 없어요. 회사에서 지원해준대요.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수정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동욱과 똑같은 손.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조심해. 특히 너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피해.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요? 그래.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쌍둥이도 아닌데. 이수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강일성 회장의 저택.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5년 전 아들 동욱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동욱의 얼굴이 민수와 너무나 똑같았어요. 동욱아, 내 아들인 것 같구나. 그때 문이 열리고 아내 한명숙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주무세요? 아, 그래. 생각할 게 있어서. 동욱 사진 또 보시네요. 한명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시네요. 강일성은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정말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난 게 맞아. 한명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네, 맞아요.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했어요. 한명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며느리를 쫓아냈으면서요. 쌍둥이 중민호만 빼앗고 민수는 며느리와 함께 내쫓았으면서요. 그래, 알았어. 강일성 회장이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장은 박 실장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5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봐. 며느리가 출산했던 기록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박 실장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25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수정 씨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뭐라고? 쌍둥이? 강일성 회장은 벌떡 일어섰어요. 그럼 민호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기록이 명확합니다.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집사람이 거짓말을 했구나. 25년간 속았구나.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정식 출근 첫날이었어요. 인천에서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영등포에 도착했습니다. 대한산업 본사 1층 로비. 거대한 건물 내부가 압도적이었어요.
천장까지 뻗은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그쪽을 봤다가 멈춰 섰어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도 민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바로 강민호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벌렸어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진짜 똑같이 생겼다. 쌍둥이 아니야? 민호 대리님이랑 완전 판박이네. 민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대리입니다. 아, 네. 신입사원 강민수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닮았다니.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성까지 같아서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혹시 친척 되세요? 강씨 집안이 크지 않은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인천이라서요. 친척은 거의 없고요. 민호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눈, 코, 입, 심지어 귀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어제 식당에서 멀리서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았네요. 사람들이 쌍둥이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민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겠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해요. 네, 그러죠. 민호가 떠난 후 민수는 묘한 기분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민호에게 끌리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 회사 식당. 민수가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 대리님이 회장님 손자라며. 응. 근데 이상한 게 회장님이 아들이라고 하시더라. 왜? 25년 전에 회장님 아들이 죽었잖아. 그때 손자를 데려와서 아들처럼 키우신 거래. 민수의 손이 멈췄어요. 25년 전이라니. 자신이 태어난 해와 비슷합니다. 그럼 민호 대리님이 사실은 손자란 말이야?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오후가 되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회사 의료센터는 병원 못지않게 컸어요. 신입사원분들은 체열실로 가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민수가 피를 뽑는데 의사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강민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혈액 검사 좀 정밀하게 할게요. 회사 방침이라서요. 민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대기업은 원래 꼼꼼한가 보다 싶었어요. 한편 회장실. 강일성은 창밖을 보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최 원장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최 원장입니다. 그래, 검사는 했나? 네, 방금 두 사람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극비로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강일성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일. 3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게. 민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강일성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24년간 친아들처럼 키운 손자. 만약 민수가 쌍둥이 형제라면 민호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민호야, 앉아봐. 네. 오늘 신입사원 만났다며?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강민수라는 신입사원인데요. 정말 신기하게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어떤 느낌이 들던?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한데요. 처음 본 사람인데 굉장히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강일성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피는 못 속이는구나. 쌍둥이 형제는 서로를 알아보는 것일까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봐. 네. 왜요? 그냥 인연인 것 같아서. 민호가 나간 후 강일성은 또다시 동욱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동욱아, 내 아들들이 드디어 만났구나. 3일 후 인천시립병원. 이수정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입원했습니다. 암이 악화되어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이수정. 민수가 대한산업에 출근한 지 나흘째입니다.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서 다행이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호를 만났을까? 25년 전 빼앗긴 아들.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인터넷 기사로만 봤던 민호. 민수와 똑같은 얼굴이겠죠. 일란성 쌍둥이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이수정 씨.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대한산업 박 실장이었어요. 누구시죠? 대한산업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대한산업 회장. 시아버지 강일성. 저를요? 왜요? 직접 오셨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았어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구나. 복도로 나가자 강일성이 서 있었습니다. 25년 전보다 늙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요. 강일성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회장님. 이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합시다. 병원 옥상 정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일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25년이 지났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수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암 환자가 됐네요. 민수는 잘 컸더군. 이수정이 놀란 눈으로 강일성을 봤어요. 민수를 아세요?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됐는걸. 이수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동욱을 많이 닮았어요. 강일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버지를 닮았죠. 그런데 왜 25년간 숨어 지냈소? 왜 연락 한 번 없었소? 이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숨은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죠. 뭐라고? 강일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 사모님이 저를 쫓아내셨어요. 무슨 소리요? 집사람이 당신이 아이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했는데. 이수정이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쫓겨났어요. 민호만 빼앗기고요. 민호를 빼앗겼다고. 강일성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래요. 쌍둥이였어요. 민수와 민호. 일란성 쌍둥이. 강일성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감이 맞았구나. 정말 쌍둥이였구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 상인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냐고. 겨우 24에 무슨 애를 둘씩이나 낳았냐고. 민호는 강가의 핏줄이니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나머지 하나 데리고 사라지라고. 다시 나타나면 그 애도 빼앗을 거라고 협박하셨어요. 강일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그럴 리가. 집사람이 그럴 리가. 회장님은 몰랐군요. 이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25년간. 그때 강일성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 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99.99% 일치합니다. 강민수와 강민호는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강일성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확인됐습니다. 방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민수와 민호는 쌍둥이가 맞소. 이수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이네요. 제가 낳은 두 아들이 쌍둥이라는 걸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게. 며느리, 민호는 잘 크고 있나요?
회장님이 잘 키우셨나요? 강일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청년이 됐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다행이네요. 이수정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민수가 걱정할 거예요. 잠깐. 강일성이 이수정을 붙잡았어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면 안 되겠소. 민수도 내 손자고 당신도 우리 며느리요. 이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25년이나 지났는데. 늦지 않았소. 동욱이가 하늘에서 원할 거요. 이수정이 강일성을 바라봤어요. 먼저 사모님께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어요. 25년의 세월에 대한. 강일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소. 반드시. 이수정이 병실로 돌아간 후 강일성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25년간의 거짓말. 집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명숙과 대면해야 해요.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와 민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형제였으니까요. 25년 만에 만난 쌍둥이 형제. 차 안에서 강일성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집사람이 25년간 거짓말을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대저택에 도착하자 한명숙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저녁 준비할까요? 강일성은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재로 와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한명숙이 따라오며 물었지만 강일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재에 들어서자 강일성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DNA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한명숙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DNA 검사라고 써있네요. 민수와 민호가 쌍둥이야. 한명숙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당신이 25년간 나를 속였구려. 강일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했지. 거짓말이었어. 쌍둥이였고 당신이 한 명만 빼앗고 며느리를 쫓아낸 거야. 한명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변명할 게 있어.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요. 동욱이가 죽고 우리는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했어요. 강일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쫓아냈단 말이요.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딸이 무슨 재벌가 며느리예요? 게다가 겨우 24세 혼인신고부터 하고 왔잖아요. 한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쌍둥이 중 하나만 빼앗은 거요? 민호는 강가의 핏줄이잖아요. 우리가 키울 권리가 있었어요. 강일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보다 실망이 더 컸어요. 오늘 수정이를 만났소. 한명숙이 놀란 눈으로 강일성을 봤습니다. 수정이를요? 암 투병 중이더군. 5년째라고 하던데. 그래요? 25년간 혼자 민수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호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울었을까? 강일성이 일어섰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소. 민수도 우리 손자고 수정이도 우리 며느리야. 여보. 그리고 민호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해. 자기가 내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는 걸.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걸. 한명숙이 강일성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요. 민호가 충격받을 거예요. 당신이 만든 거짓말이잖소.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야. 강일성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한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25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일성은 민호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민호가 들어왔어요. 밝은 표정이었지만 곧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민호야,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강일성은 한동안 민호를 바라봤어요. 24년간 아들처럼 키운 손자.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민호야, 내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너와 민수가 형제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를 했다. 너희는 일란성 쌍둥이야. 민호가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어떻게 쌍둥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강일성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난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일성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내 아들 동욱이야. 2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지. 민호는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24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수정이라는 분이야. 민수의 어머니지.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창가로 갔어요. 24년간 속이신 거예요? 제가 아들이라고. 아니다. 난 몰랐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강일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전 내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어. 너와 민수를. 그런데 할머니가 너만 데려오고 어머니를 쫓아낸 거야. 쫓아냈다고요? 시장 상인 딸이라고.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럼 전 누구예요? 강민호가 아니면 전 누군가요? 강일성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내 손자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형제도 생겼잖니.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믿겠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강민수 사원이 왔습니다. 민호가 놀란 눈으로 문을 봤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똑같은 얼굴.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민수 씨.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형제래요.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강일성이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너와 민호는 쌍둥이야. 25년 전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내 어머니는 협박받았어. 다시 나타나면 너마저 빼앗는다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저희? 그래, 난 너희 할아버지야. 세 사람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25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닮은 거였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편한지. 민수가 대답했어요. 형제라서 그랬나 봐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제라. 24년 만에 형제가 생기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자랐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얼굴.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일성이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 민호가 놀랐어요. 어머니를요? 병원에 계시다. 암 투병 중이시지.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5년째 투병 중이신데. 민호가 망설였어요. 24년간 얼굴도 모르고 산 어머니.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제가 가도 될까요? 민수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늘 무언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따뜻한 분이에요. 힘들어도 늘 웃으셨어요. 저를 원망하지 않으실까요? 혼자 편하게 자란 저를.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는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셨는데 그게 당신이었나 봐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앞에서 민호가 멈췄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워요. 강일성이 민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널 기다리고 계실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수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맑았어요. 이수정의 시선이 민호에게 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5년간 수천 번 불러본 이름. 꿈속에서만 만났던 아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수정의 손이 떨리며 민호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이마, 눈썹, 코, 입술. 하나하나 만져보았어요. 정말 내 민호가 맞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걸음마할 때 엄마한테 와달라고 손 내밀었는데 이수정이 흐느꼈어요. 할머니가 널 안고 가버렸어.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늘 같은 목소리였어요. 이수정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만났잖아요. 민수가 다가와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25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병실 밖에서 강일성이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욱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순간이 참 복잡하네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수정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고열이 계속되고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의사가 민수에게 설명했어요.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 전체로 퍼졌어요. 민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민수는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제 막 가족을 찾았는데 어머니를 잃게 되다니.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수정.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수정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어요. 엄마, 그러면 안 돼요. 민수야, 할 말이 있어. 이수정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니? 복도에 있어요. 엄마, 불러올까요? 이수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잠시만. 너한테 먼저 할 말이 있어. 이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민호를 처음 봤을 때 25년간 가슴에 묻어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 엄마. 민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25년간 내게도 동생이 있다는 걸 숨겼어. 혼자 외롭게 자라게 해서. 민수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가 협박했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함께 자랄 수 있었는데. 이수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를 처음 봤을 때 꿈인가 싶었어. 내가 수천 번 상상했던 그 얼굴. 너랑 똑같은 얼굴로 날 보고 있었어. 엄마, 이제 우리 모두 함께해요. 그래, 25년 만에 내 두 아들이 다시 만났구나. 이수정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손수건에 묻어났어요. 엄마, 괜찮아. 이수정이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꿈만 같아. 매일 병문안 와주는 민호도 고맙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일성과 민호가 들어왔어요. 이수정이 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민호가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수정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함께 있는 걸 보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민수가 울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민호도 울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어머니를 벌써 잃게 되다니.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수정이 천천히 말했어요. 25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엄마한테 와달라고 손 내밀었어. 하지만 할머니가 널 안고 가버렸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민호가 흐느꼈어요.
저도 기억나요, 어렴풋이. 누군가 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이수정이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꿈인 줄 알았어요. 늘 같은 꿈을 꿨거든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우는 꿈. 민수가 형제의 손을 잡았어요. 그게 엄마였구나. 이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너희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 민수야, 민호야 하고. 이수정이 강일성을 봤어요. 아버님. 그래, 며느리. 강일성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민호도. 걱정 마시오. 내 손자들이니까. 이수정이 다시 기침을 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물러났지만 민수와 민호는 떠나지 못했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그래, 내 아들들. 이수정이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 비록 병실에서지만 행복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형. 민호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응. 우리가 정말 형제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민수가 웃었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 맞아. 처음 봤을 때부터 편했어. 두 형제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어머니의 얼굴이 평온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25년간 혼자 비밀을 지키며 사셨으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만나서 다행이야. 그래, 정말 다행이야. 복도에서 강일성이 유리창 너머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동욱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할 거예요. 그날 이후 놀랍게도 이수정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가족이 완전해진 기쁨이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수정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매일 번갈아가며 간호를 했어요. 25년의 공백을 메우듯 세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한명숙이 들어왔어요. 73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였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정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어요. 어머님. 25년 만에 마주한 시어머니. 이수정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이구나. 이수정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한명숙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누워있어. 아픈 사람이. 한명숙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한명숙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민호 어릴 때 사진이야. 사진첩을 펼치자 아기 민호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100일, 돌, 2돌. 민호가 자라는 모습이 차례로 담겨 있었어요. 이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었던 아들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이 사진은 민호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야. 한명숙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널 찾는 것 같았어. 엄마, 엄마 하면서. 이수정이 흐느꼈어요. 그때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한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한명숙이 일어섰어요. 이수정이 놀랐습니다. 한명숙이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이수정이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한명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정아, 내 말 좀 들어다오. 73살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시장 상인 딸이라고, 겨우 24이라고, 우리 허락 없이 결혼했다고 널 쫓아냈어. 한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호만 빼앗고, 내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를 빼앗고. 이수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더 큰 죄는 남편한테 거짓말한 거야. 쌍둥이인 것도 숨기고 25년간 거짓말했어. 내가 아이 버리고 혼자 떠났다고. 한명숙이 두 손을 모았어요.
용서해다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 이수정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명숙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수정아,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한명숙이 놀란 눈으로 이수정을 봤습니다. 정말이니? 날 용서해 줄 수 있니? 이수정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민호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훌륭한 아이로 자랐더라고요. 한명숙이 이수정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25년의 한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민수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불렀어요. 한명숙이 민수를 봤습니다. 민호와 똑같은 얼굴.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또 다른 손자였어요. 민수야. 네, 할머니. 민수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한명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내 손자.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민호가 한명숙의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한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25년의 아픔과 거짓말이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강일성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들 여기 있었구나. 한명숙이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25년간 거짓말해서. 강일성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요. 이수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주셔서. 강일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더 감사하지. 민수 같은 손자를 얻었으니. 민수가 강일성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말해보거라. 민수가 심호흡을 했어요.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어렵게 들어갔는데. 강일성이 물었어요. 제가 회장님 손자라는 걸 이제 회사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앞으로는 뭐래도 회장 손자니까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예요. 민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편견 없이 다시 한번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25년간 당당하게 사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죠. 이수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 강일성이 민수를 유심히 봤습니다. 동욱을 닮은 것은 얼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고집스러운 성격까지 닮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퇴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채에 다시 지원할게요. 강일성이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뜻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형, 멋있어. 민수가 민호를 봤습니다. 동생. 처음으로 동생이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나도 형이 자랑스러워.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어느 날 대한산업대강당에서 하반기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강일성 회장이 직접 발표대에 섰습니다. 올해부터 대한산업은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즉 지원자의 이름도 학교도 모르고 실력만 보고 뽑는 방식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름도 학교도 심지어 나이와 성별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일성이 봉투를 열었어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응시원 번호 2024-1577번. 수석 합격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위로 한 청년이 올라왔어요. 강민수였습니다. 강일성도 놀랐어요.
정말로 민수인 줄 몰랐던 겁니다. 축하한다. 자네가 수석이군. 감사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강일성이 민수를 불렀어요. 정말 몰랐다. 내가 수석일 줄은. 저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들어왔네. 강일성이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랑스럽다. 동욱이가 봤다면 기뻐했을 거야. 그해 겨울, 강일성의 75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대저택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강일성이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동욱아,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잘 자랐다. 하늘에서 지켜봐라.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자, 다들 이리 모여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강일성과 한명숙이 중앙에 섰어요. 그 옆에 이수정, 양쪽에는 민수와 민호가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25년 만에 찍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의 아픔과 거짓말, 그리움과 눈물.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대한산업회장 강일성, 그의 아내 한명숙, 며느리 이수정, 손자 강민수와 강민호. 5명의 가족이 따뜻한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25년간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한마디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